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미국의 이 대중 반도체 수출 장비 수출을 중단 조치에 위기감이 커졌었던 국내 반도체주들. 하지만 장중에 미국 상무부가 한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의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는 1년 동안 미국 정부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이 장비를 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국내 반도체주들 다소 한숨을 돌리게는 됐습니다. 지금 시장도 조금씩 빨간 불빛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도 마감인반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도 조금씩 빨간 불빛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반등의 시그널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현재 스튜디오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사이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좀 심화되는 듯한 분위기였었는데 다시 또 조금씩 희망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지도자가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관련주들 조금씩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재건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주요 이 관련주들 주가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공습이 격화가 되면서 관련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 여러 가지 이제 건물들이 많이 파괴를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크림반도 대교를 이제 파괴를 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가 이제 지금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이제 에너지 관련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에너지 관련된 시설이 폭격이 많이 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사정도 좀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미사일로 키이우를 비롯한 이제 대도시의 건물들을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건물들의 파괴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국 NSC의 이제 전략소통관이 미러 정상회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측이 거부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이제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그건 거짓말이고 우리도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11월 달에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G20 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다시 이제 불거진다라는 그런 기후 때문에 만약 이렇게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종전 얘기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좀 더 관련주의 상승세를 좀 확대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계은행, 그다음에 유럽연합,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낸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은 약 3,500억 달러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6월 말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이 계속 길어질수록 재건 관련된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건이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대규모의 건설 물량이 발주가 될
거에 이제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건설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일부 종목이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되면서 강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확전으로 약간 좀 불안감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조금씩 정상들이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재건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뭐 시장에서 분류해 놓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유독 유신, 대모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유신은 상한가에 들어서 있는 모습이고 또 대모는 16%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많고 많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 유신과 대모가 이렇게까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종목들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은 또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돼서는 뭐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유신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나 교통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설계 감리를 주로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내에 지금 뭐 재건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도로나 교통을 이제 다시 회복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유신같이 이렇게 도로망이나 아니면 교통망 관련돼서 설계나 감리 업무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유신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12%를 차지할 만큼 해외 매출 비중도 어느 정도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동남아나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과거의 교통망 설계 및 그다음에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이제 수주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부각이 다시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데모 같은 경우는 이제 굴삭기 부착물인 어태치먼트를 주로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굴삭기 앞에 이제 있는 게 보통 저희가 이제 그 땅을 흙을 이제 퍼내는 그런 이제 그걸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외에도 뭐 벽돌을 부순다든가 아니면 뭐 집게로 해서 대규모의 물건을 이제 옮긴다든가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어태치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굴삭기는 다양한 어태치먼트를 통해서 다양한 용도로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요. 현재 데모 같은 경우는 국내 중장비 이런 이제 건설기계 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형사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그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70% 이상이 수출로 지금 매출을 이제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재건이 이렇게 활발히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태치먼트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강한 그런 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뭐 특별하게 지금 수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뭐 추격 매수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조정 시에 한번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아마 투자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굉장히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유신이나 데모 같은 종목들 아무래도 도로를 재건하는 쪽과 좀 관계되어 있는 이 건설 관련주들 조금씩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뚜렷한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다라기보다는 기대감으로 좀 오르는 측면들이 강해서 좀 테마주로서의 성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투자를 할 때 더욱더 큰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이 관련 이슈에 따라서 지금 이 종목들 좀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투자 전략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이 관련 종목들은 이제 테마성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그 테마에 맞춰서 발빠르게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와는 거리 관계가 상당히 좀 멀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재건이 된다,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변 국가들의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그런 모양새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외에서 이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크라이나가 가장 지금 급하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원이 군사적 지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대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지금 뭐 앞다투어 지금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비군사적인 비살상적인 이제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탄복이나 아니면 제세동기와 같은 인공호흡기와 같은 이런 그 의료 관련된 그런 이제 물품을 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는 우리나라를 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밀접도는 상대적으로 좀 다른 국가들보다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재건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국내 기업에 얼마만큼의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느냐는 조금 의문시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국내 업체들이 참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 기업과 같이 협력을 통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일부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고는 하지만 큰 수혜는 기대해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고요. 만약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우리 그 관련된 비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천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이제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금을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할 때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통 크게 지원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단순히 테마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별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좀 수주를 따내는 건 지금 현재 시나리오 상에서는 다소 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요. 일단은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시장에서 크게 요동쳤던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사료, 곡물 관련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이 사료 관련주들 지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료 관련주 내에서도 카나리아 바이오, 우진 BNG 정도만 지금 좀 빨간 불빛 키워주고 있고 연일 계속해서 이름 오르내렸었던 고려산업, 팜스토리 모두 다 지금 파란 불빛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사료 곡물주들은 앞으로 좀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사료나 곡물 관련주들은 이제 그 국제 곡물 가격에 따라서 이제 출렁거림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격화되면서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가 곡물 관련된 수출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이것이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이제 곡물 수출 재개 협정이 아마 11월로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만약 연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곡물 가격은 좀 더 강세를 좀 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곡물 가격 전체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7월 달 이후에 계속 상승하는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남미나 북미 그리고 유럽이나 중국 전부 다 가뭄으로 인해서 올해 이제 곡물 생산량이 좀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고요. 이런 곡물 관련된 사료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렇게 이제 곡물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이제 좀 출렁거림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조금 올랐었던 거에 대한 이제 차익 매물이 지금 출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건 곡물 회사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바이오 회사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곡물 관련주로 묶이기에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곡물 관련주들을 투자를 하실 때는 이게 메인으로 내가 이제 주로 투자하는 비중을 가지고 가시기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곡물 관련된 주식 자체의 규모도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 투자 금액의 일정 부분 이하로 아마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곡물 가격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곡물 사료주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곡물 가격과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는 곡물 관련 ETF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연일 계속해서 좀 사료 곡물 관련주들 좀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왔었는데 오늘 좀 주춤합니다. 곡물 가격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은 이 곡물 사료 관련주들 지금 주가 변동성 확대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곡물 가격에 직접적으로 좀 더 연동되는 ETF 상품들을 투자로 좀 고려를 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의 이 갈등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 고민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포트폴리오 안에 사료 곡물주 그리고 재건 관련주가 담겨 있다면 둘 사이의 비중은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비중을 전체적으로 다 줄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테마주 성격상 뭐 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테마주 자체가 회사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작은 이제 그 물량으로도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 속에서는 다소 좀 몸을 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 확대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건설주들,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와 더불어서 네옴시티라고 하는 또 다른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네옴시티는 좀 호재라고 저희가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건설주 내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많고 많은 건설주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해야 조금이라도 더 유의미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건설주 내에서는 저희가 어떤 종목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요즘에 이제 대규모 건설 관련돼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출렁거림이 좀 있습니다. 특히 뭐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그렇고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도 뭐 그런 뭐 일맥 뭐 상통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네옴시티 관련돼서는 뭐 사우디에서 이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국내 그 건설 업체나 아니면 뭐 PN 관련된 업체들이 사우디에 진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련된 이제 수혜주가 주다라고 이제 기대감이 때문에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런 이제 대형 건설 현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 뭐 관련 종목이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건설 관련된 발주가 언제 될지도 아직 확정돼 있는 사항도 아닌 그런 상황이고요. 발주될 예정이다라는 걸로 지금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면 만약 발주가 뭐 불발이 돼서 안 됐다라고 하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게 주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급등락에 대한 투자 유의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발주가 확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이후에 발주가 수주 관련된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그 이후에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것도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건설주 내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업종 대표주인 현대건설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대형 건설 현장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건설 현장 중에 이제 큰 현장이 이제 이라크나 사우디 관련된 해외 건설 현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관련된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해외 건설 현장이 매출이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달러가 이제 국내에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같은 이게 강달러 국면에서 관련된 환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해외 원전 수주나 아니면 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수주도 물론 이제 기대감이 같이 뭐 상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 점도 아마 이게 뭐 주는 아니겠지만 부수적인 그런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현대건설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선을 보통 보이고 있는 35,000원대까지 지금 하락을 했다가 지금 조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정도 35,000원대 수준이면 충분히 하방 경직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지지선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국내 건설주들 이 중동에서 대규모 건설 산업들 뭐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크게 빛을 봤었는데 지금 네옴시티라고 하는 또 다른 호재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걸 좀 잘 이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건설주 내에서 현대건설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의견 나왔습니다. 최근 저점이었던 35,000원 선이 저항선으로 좀 보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지금 건설주들 네옴시티라고 하는 큰 호재가 있긴 있습니다만 건설도 이 경기랑 떼놓고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IMF가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모두 내려잡았는데 아무튼 경기 침체 우려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주들이 여기서 타격을 받는 거는 좀 없을까요? 일단 건설 경기도 가장 중요한 이제 경제 성장률을 동인하는 그런 이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이제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도 침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렇게만 경기가 침체가 되고 이제 건설 경기가 약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보다는 이제 대형 건설사가 좀 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유가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중동 지역에 이제 건설 붐이 다시 불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네옴시티 또 그런 이제 사우디의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건설사가 중소형 건설사일 경우에 해외 이제 건설 수주가 상대적으로 좀 대형 건설사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건설 경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고요. 해외 건설을 이제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해외 건설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내 건설 경기가 둔화될 때 그 타격 정도가 좀 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만약 그 건설업 중에서 고르신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선택을 하시는 투자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 모두가 지금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 더 덩치가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아무래도 타격을 좀 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건설주들 호재도 있고 분명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대형 건설사 위주로 조금 더 살펴본다면 그나마 좀 안전한 투자 전략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건설주들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한국은행이 5번 연속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직격탄이 또 이 건설주를 흔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대표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는 게 역시나 건설주에는 조금 부담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택을 구입하는 입장에서도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대출 금에 대한 이제 상환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는 분명히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게 지금 이번에 갑자기 올린 게 아니라 이전서부터 계속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시그널이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건설회사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라기보다는 건설 시장,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을 이제 매매나 아니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매매 건수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주택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침체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건설사 같은 경우도 주택뿐만 아니라 토목 관련된 사업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경기가 더 침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토목 관련된 사업을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 업체들이 단기적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이윤 감소나 이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토목 건설 관련된 분야에 이제 발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성장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특히 건설주들이 오름세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좀 같이 짚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좀 테마주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대형 건설사들, 지금 현재 네옴시티와 관련되어 있는 호재 부분들로 오히려 투자 좀 접근을 해보시면 투자 전략 세우기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식센스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의 이화진 과장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또 하락하나 싶었었는데 지금 현재 양대 시장 모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은 예상했다. 물론 이제 금통위에서 50bp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50bp 인상의 의미보다는 결국에는 이창용 총재께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좀 멘트가 좀 중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종금리 3.5%로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 오늘 50bp를 올리게 되면서 이제 3%대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됐는데 결국 향후 이제 0.50bp에 대한 부분만 이제 남아 있는 부분에서 초반 오늘 오전장에 대해서는 좀 상승에 대한 빈민을 좀 제공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중요했던 거는 최근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동안 이제 키옥시아나 이런 마이콘에 대한 감산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차후에 대한 반도체 공급 조절로 인한 부분에서 조금 추후에 대한 반등 얘기가 조금 지속성이 나왔었는데 한번 새로운 이슈가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은 어제 하루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대신 한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 공장에 있는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 장비 수입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 나왔었는데. 결국 그게 오늘 2년 유예로 이제 결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증시 안정화 계속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후에 이제 거래소나 이제 금융위에서 긴급 논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증시 안정펀드가 10월달 이제 내달에 언제 투입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이제 위기로 인해서 당시에도 증시 안정펀드가 만들어졌었지만은 결국 그 당시 시장에서도 한미통화스와프나 공매도 한시적인 일시 중지와 같은 새로운 정책적인 변화 이슈가 같이 덩달아되어야 좀 증시 안정펀드 포함해서 주가가 최근 먼저 좀 바닥으로 나왔던 부분이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긴급대책 행위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오늘 세 가지의 포인트를 해서 향후 물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매일 저녁 9시 반에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 시계가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네요. 코로나 초기에 증시 안정화 대책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이 오름세 보이면서 이런 이야기들 좀 정리가 됐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좀 증시가 올라서 이런 대책들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개의 키워드 모두 공개됐습니다. 우선 상충되는 키워드 2개가 먼저 눈에 띄네요. 간밤 미국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가 중국 기반 고객사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혀서 위기감이 커졌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위기감 커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에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는 1년 동안 미국 정부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를 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반도체주들 다소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희귀의약품 BR2002가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슈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일 계속됐던 성장주 잔혹사 그 중심에 게임주가 있었는데 지금 넷마블 3분기 적자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이슈 올라와 있습니다. LG이노텍 3D 센싱 공장 증설 이슈도 올라와 있고요. 반면에 로봇주는 지금 로봇 관련법 개정 수혜 기대감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틴, 삼성전자, 보령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넥스틴, LG이노텍, 로보티즈가 뽑혔습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 모두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납품 중단을 통보했다라고 하는 이슈와 LG이노텍의 3D 센싱 공장 증설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관련법에 수혜가 기대되는 로봇주들 키워드로 뽑아주셨습니다. 각각 특징주로는 넥스틴, LG이노텍, 로보티즈가 뽑혔는데요. 우선 넥스틴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틴,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넥스틴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 9월부터쯤에 이제 3D 낸드 검사 장비를 이제 인텔과의 공동 개발로 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KLA 같은 경우도 뭐 중국에 대한 수출을 하고는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반도체 검사 장비 시장에서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컬러입니다. 컬러 같은 경우가 근데 오늘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에 있는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넥스틴이나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같은 부품 회사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오늘 많이 부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틴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꾸준하게 중국 쪽에 공급 계약을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YMCC나 이런 여러 이제 중국 반도체 회사들에게 그만큼 공급을 했었기 때문에 미중 분쟁가에 대한 반사 이익이 좀 클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3D 낸드 검사 장비 이것도 아직 KL에서는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검사 장비입니다. 결국에는 먼저 시장을 진입했다는 부분, 그리고 인텔과의 공동 개발을 통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미국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공격적인 증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텔이 만약에 이거를 도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넥스틴 회사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실적이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넥스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넥스틴 고 의견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LG이노텍의 공장 증설 이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파주 공장에 3D 센싱 모듈 증설, 이게 주가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지 좀 궁금증 커지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오늘 장 초반에 거의 2%대 오름세 보여주기도 했다가 지금 현재는 또 하락세에 뛰고 있는 상황인데, 자, LG이노텍은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빠졌던 이슈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뭐 실적 우려겠죠. 뭐 아이폰 14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거는 뭐 시장에 뭐 대부분 다 나오고는 있습니다. 기본 모델에 대한 실적이 우려가 있었지만은 사실 LG이노텍은 기본 모델이 아니라 이제 맥스 모델, 프리미엄 모델인 아이폰 14 프로나 프로 맥스에 대한 실적이 오히려 더 많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이 서서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국 쪽에서의 그런 카메라 센싱 쪽에 뭐 실적이 얼마만큼 찍히냐에 따라서 그동안 중국과의 시장에서 과도한 우려는 조금 좀 잠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나왔던 이슈 애플 VR이 이제 파주 공장 카메라 센싱 3D 센싱 모듈에 대한 증세에 대한 이슈가 왜 중요하게 되냐면은 그만큼 LG이노텍에서 매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60%가 애플 쪽으로 물론 많이 몰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제품 쪽에 하는 곳에 쏠리는이 아니라 결국 다양한 애플 VR과 같은 다양한 AI, 특히 자율주행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성장 출전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최근에 테슬라 1조 원에 관련된 그 관련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가 있었고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는 공개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추후에 이제 테슬라 쪽에서도 나오는 카메라 관련된 모듈이나 자율주행이나 이쪽의 공급이 좀 다양하게 나온다. 그러게 되면은 사실 LG이노텍은 그동안 이제 애플 쪽에서만 공급했던 그 다양한 성장축들이 이제는 고객사 다변화로 오히려 한 축 더 성장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은 오히려 지금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을 때 오히려 실적이 3분기가 나오고 그런 공포심이 어느 정도 잠든다 그러게 되면은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쳐다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이노텍 같이 살펴봤습니다. LG이노텍 고 의견 나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또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로봇 관련주 내에서 로보티즈 특징주로 뽑아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 오름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로보티즈 자체는 지금 현재 오름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뽑아주신 이유도 궁금한데 자, 로보티즈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로보티즈 일단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좀 아쉬운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결국에는 실외 관련된 자율주행 로봇 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되게 되면은 결국 가장 수혜주가 뽑히는 게 일단 로보티즈입니다. 실제로 지금 아마존이나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배달이나 그 물류와 관련된 로봇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도로교통안전법이나 개인 자율 안전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는 부분이 되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 공급하고 있는 일개미에 대한 제품이 본격화 좀 판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 물류 쪽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는 직개미 같은 경우도 이미 사실 중국 쪽에서는 다른 로봇 업체들이 병원이나 호텔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개미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층간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규정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엘리베이터를 로봇이 타는 것도 그것도 어느 정도 규정이 있는 부분입니다. 규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보티즈가 생산하고 있는 실내 자율주행 로봇 직개미,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일개미에 대한 규제가 전부 다 개선이 되고 완화가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오히려 실적적으로도 다른 로봇 관련주보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물론 미국과 중국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반도체 규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새로운 로봇 산업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다음 주 중국 당대에서도 시진핑이 연임이 되고 관련된 정책적인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중국은 2025년까지 전 세계 1위 글로벌 로봇 산업인 국가로 지금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 자체가 파이가 넓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적인 이슈가 많이 해소가 빨리 될 수 있을 거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가 있지만은 그런 물류 관련 쪽이나 이런 자율주행 로봇으로는 일단 로보티즈가 제가 봤을 때는 탑픽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보티즈 고 의견 나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모두 확인하긴 했는데, 자, 과장님 제가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의결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 신라젠의 거래 재개 기대감으로 M2N이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M2N 지금 현재는 좀 윗골이 달고 내려온 상황인데, 앞으로 M2N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신라젠 같은 경우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좀 반대 이슈로 신라젠이 먼저 주가가 쏠림 현상을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좀 시장 상황도 도와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바이오 관련해서 실제로 신약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좀 완화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도 제가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번 새로운 정권에서도 당시 내놓았던 부분들이 바이오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투자 금액을 늘리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라젠을 거래 재개를 못한다고 했을 때면 그러면 바이오 다른 업체들에 대한 투신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이제 그런 경영 개선 관련 부분들이 팩400에 대한 임상 3상에 대한 기술 이전이나 이런 이슈도 좀 등장을 했었지만은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봤을 때 실제로 심사를 했으면은 아마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오늘 신라젠 거래제가 되면은 좀 바이오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라젠 거래가 과연 재개될지 이 부분 많이 시청자분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좀 추가로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주 모두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장 마감 임박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51% 오른 2203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만 홀로 물량 담고 있습니다. 9월에는 단 3거래일만 사자세 기록했던 외국인, 10월 들어서는 연일 물량 담고 있는데요. 오늘로 8거래일 연속 사자세 이어갑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 각각 1,292억 원, 1,345억 원 물량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어제 하락장 속에서 홀로 3%대 상승했던 LG에너지솔루션만 오늘은 2.71%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빨간불 켜고 있고요. 삼성 SDI가 1%대 오름세 보이면서 시총 5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시총 5위로 올라섰던 LG화학이 지금 현재 1%대 내림세 보이면서 59만 1,000원 기록하면서 6위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35% 오른 671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홀로 물량 담던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848억 원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이렇게 바이오 대표주들이 파란 불빛 띄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중에 조금 흔들거리는 모습들 있었는데 일단 장 마감은 좀 기분 좋게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도 조금은 반등을 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조금 이제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을 텐데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희망을 일부러 개인 투자자들한테 일부러 희망을 심어주는 듯한 좀 느낌이 강합니다. 왜냐면은 그래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 안 하고 버틸 테니까 내지는 물타기를 할 거니까. 세력들은 항상 그렇게 해요. 일단은 해외 시장이 키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특히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홀로 올라가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올라가 줘야 돼요. 미국이 내일 저녁 9시 30분 CPI 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제 발표를 하죠. 이전에서는 8.3을 발표를 했는데 뭐 예상치는 8.1이라고 그러는데 8.1 이하로 나오든 예상치보다 적게 나오든 아니면 예상치만큼 나오든 아니면 많이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자기네들 하고 싶은 말대로 할 겁니다. 좋게 나와도 빼고 싶으면 뺄 거고요. 미국 시장을. 나쁘게 나와도 올리고 싶으면 올릴 거고. 그래서 미국 시장 자기네들 맘대로 움직이는 장이니까 어쨌든 뭐 내일 발표된다 하면서 흐름을 보면 되는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어제 이제 나스닥이 저점을 깼습니다. 이거는 다우고요. 나스닥이 저점이 깨졌어요. 그래서 한번 깨졌던 흐름이라 미국 나스닥 시장이 11,000이나 11,200을 돌파를 하면 그러면은 하락세는 멈춘다라 보면 돼요. 근데 그럴 만한 뭔가 건덕지가 없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예요. 30,000을 돌파를 하고 35,000을 돌파를 한다. 그럼 이 하락은 멈추고 우리나라 시장도 박스권으로 돌릴 겁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뭐 코스닥과 코스피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플러스를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어제 코스닥은 4%가 빠진 시장이고요. 4% 빠지고 0.32% 올라갔다. 이게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4% 빠졌으면은 오늘 못해도 3%, 2%는 같이 써야죠. 코스닥이. 그리고 어제 코스피도 그래요. 그래도 2,200 안착한 거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 근데 미국 시장이 반등을 세게 못 주면 우리나라 시장은 혼자 올라가는 거는 불가능.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나스닥 기준으로 11,000 혹은 11,200 여기를 회복을 하든가 이게 회복을 해야 우리나라 시장도 2,300, 2,400 최소한 2,300이라도 안착이 돼야지만 그래야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편할 텐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들어줘도
시장이 아직까지는 안정권이 아닌 언제든지 밑을 저점을 깰 수 있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종목들이 폭탄이 나와요. 중간 보면은 오늘도 여기 보면은 선익시스템이 오늘은 폭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돌면서 폭탄이 나오기 때문에 테라셈 좀 심하고 뭐 동훈아르테물 7% 빠지고 뭐 어제는 대부분 종목들 7% 10%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폭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이 빨리 뭔가 좋아지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미국 시장도 이렇고 거기다 홍콩하고 대만 시장도 이미 저점이 깨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조금 들어주는 것은 내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뭔 얘기냐면 옵션 만기에 풋옵션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달에 1,06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가 아니고 그냥 산 거죠. 이거는 이제 옵션은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 그래서 이제 휴지가 돼 버려요. 내일. 그러니까 1,063억 중에서 이제 결제를 못 받고 이제 깡통이 되는 이제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번 달에 이렇게 누적으로 보면은 1,063억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는데 풋옵션을 뭐 콜옵션도 콜옵션은 안 샀네요. 풋옵션만 일단 1,053억으로 이제 7억 줄였네요. 어쨌든 저것 때문에 이제 지수가 반등주는 척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개인들이 1,000억을 넘게 들어갔으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옵션에서 한 400억 들어가도 그것도 많다 그러는데 1,060억이라니 그쵸? 엄청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옵션으로. 옵션은 이제 한탕주의, 한방 이거기 때문에 한 번 터지면 10배도 터지고 20배도 터지고 1,000%, 2,000%, 5,000%, 때로는 3만 프로, 300배도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 하는 사람들이 계속 옵션만 하는데 깨지면 빵원이 돼버리죠. 한 1,000원, 2,000원, 3,000원, 그러니까 이게 최소 단위가 5,000원이라 그래도 한 몇십만 원 남기는 하는데 뭐 몇 억 들어가서 몇십만 원 남아봤자 그냥 깡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옵션 게임 때문에 내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수가 들어주는 척을 하는 거지 진짜 지금 뭔가 좋아져서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럼 종목으로 36분까지 끝내야 되니까 그냥 종목으로 빨리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금융지주 자 오늘 금통위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대로 0.5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3%대 금리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은행주들이 반응을 주고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종목들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미적미적 거렸어요. 이거 외에서도 뭐 기업은행, 신한은행 다들 그렇게 세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움직였던 거는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좀 움직인 건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보유해도 괜찮지만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은 아직 시장의 안정권에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냥 관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SK이노베이션. 자, 정유화학 섹터인데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 때문에 지금 약세를 보였는데 막판에 지수가 들어주면서 그래도 강세로 다시 좀 돌긴 했습니다. 플러스로 돌긴 했는데 지수가 여전히 약하고 미국 시장 빠질 때마다 단골로 얘기 나오는 얘기 있죠. 경기 침체 우려. 또 그 얘기 나오면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따라붙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대주산업. 오늘은 이제 사료주들이 좀 많이 빠졌죠. 막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가서 그런데 내일 옵션 만기 이후에서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풋옵션을 죽이기 위해서 지수를 급락은 안 시킬 겁니다. 근데 옵션 만기가 끝나면 흔들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수익이 났거나 하는 것들은 조심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챙기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장 점수는 70.2, 매수 포인트는 70.2, 은행주, 그래도 그나마 지금 금리 인상 수혜주로 그나마 제일 안전하지 않나, 라는 말씀 드리면서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혜수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점수까지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 점수보다도 지금 은행주들 점수가 조금 더 좋았는데요. 이 금리 인상기에 그나마 좀 주목해볼 종목들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소통방송을 통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시장은 일단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직도 저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간밤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게 될 테고 또 내일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나오게 될 상황인데 내일 국내 증시는 또 옵션 만기일 맞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 또 한 번 예상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다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주식 구조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